요번 일정은 여러 나라를 거치는 일정인데,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가서 다시 네덜란드를 거쳐서 독일을 지나서 터키를 1박 2일 동안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회사 일로 간 출장이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자주 묵는 메리어트 체인의 호텔에서 묵게 됐고, 그 똑같은 호텔을 자주 가다 보니까 와인이나 먹을거리를 좀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방도 업그레이드 주셨습니다. 뭐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뭐큰 방은 필요 없지만, 한국에 가면 보통 한국 음식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오기 때문에 방이 넓으면 택배 상자를 쌓을 수 있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일이 없는 주말에는 나중에 혹시 한국에서 3, 4개월 정도 1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집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비싼 아파트 말고 수익성 부동산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가구 주택이죠. 어, 좀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 응답하라 1988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요런 단독 주택들이 끌리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사실 한국에 아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 주택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매력적인 주거수원임에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보는 거였죠. 요번에는 누나를 만나서 을지로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을 갔는데, 을지로가 굉장히 오래된 보이는 건물이 많았는데 의외로 그런 오래된 분위기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갔던 식당에는 사실 간판도 없더라고요. 2층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간판도 없고 말이죠. 분위기도 괜찮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어 삼합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네덜란드 동료들과도 같이 먹었는데 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도 엄청 잘 먹었습니다. 다음 여정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도 역시 출장이었는데, 호텔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체크인이 4시 반부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구경 한번 한 거죠. 근데 동네가, 대만을 가보면 중국 같고요. 중국하고 약간 일본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중국말을 정말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중국어로 주문을 하고 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면이었고요. 출장을 아시아로 오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차죠, 시차. 보통 시차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리는데 이번 일정은 사실은 2주가 지나도 완전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대만에서 한 2년 정도 일했던 동료와 함께 출장지에 있는 야시장에 가서 음식들을 조금씩 여러 개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은 로우옌이라고 하는 만두같이 생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요. 점심 때 우육면을 먹기도 하고 동료들이 밀크티, 나이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나이차 안에 진주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배불렀어요. 동료 집에 초대받아서 동료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타이완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의 출장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새벽같이 다시 터키로 가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12월 달에 터키에 갔을 때 차키하고 잠바를 숙소에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빠서 했는지 아니면은 국제 항공비가 비싸서 그런지 안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지러 가야 했고, 더 큰 이유는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 락이 돼가지고 더 이상 로그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언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은행에 전화를 하면 이게 ARS로 연결이 되고, ARS로 연결이 되면 아이디, 터키에서 인식하고 있는 아이디라든지 고객 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아이디는 텍스 넘버밖에 없는데 텍스 넘버는 인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객 넘버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뱅킹을 락된 거를 해제하러 가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문제도 해결했고, 전에 숙소에 가서 차키도 받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1박 2일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싼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안이 정말 옛날 한 20년 정도 전에나 있을 법한 약간 여관 같은 그런 데였습니다. 파카까지 입고 잤습니다. 전에 부동산 아줌마들한테 전해드렸던 선물이 있었는데 라면하고 김을 갖다 줬었거든요. 근데 라면을 되게 맛있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라면을 2박스 사서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은 그 자기 고객, 영국에 있는 고객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현재 지진이 난 곳에 구호자금을 보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터키 일정은 그렇게 짧게 마무리하고 일을 다 해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주간의 일정이었는데 정말 비행기도 많이 타고 차도 많이 타고 음식도 여러 가지 먹고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터키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고객 번호를 꼭 기억할 것. 그리고 터키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전화번호도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고객 번호와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